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대립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하고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이런 서방 간 군사력 대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친러 분리주의 반군 지원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제 대규모 군대를 이동 배치하니까 미국과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폴란드하고 발트 3국 이런 지역으로 전력을 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인 루슬란 홈착은 12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로 약 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슬란 홈착은 또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이 돈바스 지역이라는 것은 도네츠크 주하고 루간스크 주를 말하는 건데 이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 반군 3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쟁 지역인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이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13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북미 대륙에서 대서양을 거쳐 유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주요 전력이 흑해 인근과 발트해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자체 정보를 인용해서 나토가 4만 명의 병력과 전략 공군기를 포함해서 1만 5천 종의 각종 무기 그리고 군사 장비를 이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집중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쇼이구 장관은 나토가 매년 이 유럽에서 명백히 러시아를 겨냥한 40건에 가까운 훈련들을 진행한다 그러면서 올해 봄에도 나토 연합군이 최근 30년 새에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인 디펜더 유럽 2022를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나토의 위협에 대응을 해가지고 러시아도 점검 훈련 차원에서 이 군부대들을 서부 국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했다는 것이 쇼이구 장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운 국경지대로 군대를 증강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러시아는 자국 내 군대 유동은 안보 확보를 위한 주권 국가의 결정사항이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이 러시아하고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의 병력 직결로 인해 가지고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서 이 긴장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12일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13일인데요. 마이클 맥풀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B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부가 분리주의자를 돕기 위해서 동부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면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맥풀 전 대사는 이어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이 군이 대응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의심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아주 화력이 센 두 군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맥폴 전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러시아의 간판 앵커인 드미트리 키셀로프가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쟁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말을 했다는 데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폴 전 대사가 크림반도가 병합될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14년 때 러시아의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죠. 블라디미르 푸틴의 선전가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키셀로프는 뉴스 논평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국가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강제로 탈나치화를 강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군사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셀로프가 전쟁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지난 몇 주 동안 이 러시아는 전차, 포병, 장갑 수송, 지원 차량 이런 것들을 크림반도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한 8만 명의 병력을 직결시켰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유럽 국가의 군사훈련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러시아를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인디펜던트의 반박 보도 내용입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직후부터 국경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14,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유엔에서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군에 따르면 올해 동부 지역에서 27명의 군인이 사망했고요. 이건 작년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방영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군하고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대치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전선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동행 취재한 CNN 방송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무기와 돈이 필요하고 특히 나토 가입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다시 강조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행정실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비서실장 개념인데요. 안드레이 예르막도 이날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이 우크라이나는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방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가까운 폴란드에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없는데 여기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촉발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1일 미국 시간인데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행동에 대해 정말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모하게 혹은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대가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12일에는 한국 시간 13일인데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을 직접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장과 주권을 위해서 미국이 확고히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3일, 한국 시간은 14일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집결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이슈 논의를 위한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이 사이버 침입과 선거 개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러시아 행위에 대응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하면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즉각 군사 대응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해 도널드 쿡하고 루스벨트 함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스벨트 함은 항공모함이 아니고 구축함을 말합니다. 이런 함정 2대를 14일경부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터키 외교부 소식통은 미국 군함 2척이 흑해로 진입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수송기들이 연이어 우크라이나 수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것만 해도 12일 C-130J 슈퍼 허클래스 최소 2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이동했다라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수송기들은 독일 남부 스투트가르트에 미군 군사기지하고 발트 3국인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키예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2일에서 6일 사이에도
C-130J, C-17 글로브마스터 3 같은 최소 3대의 미군 수송기가 독일 미군 기지하고 미국 본토 등에서 이륙해가지고 역시 키예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영국 수송기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미군 기지가 있는 폴란드 서부 포즈난에서 키예프로 이동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수송기가 뭘 실었고 운송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미 수송기들의 우크라이나 이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이미 지난해부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제기한 미국은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더 효율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과 장비 그리고 자문 이런 군사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동맹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목적은 확실하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죠. 미국 국무부는 이 블링컨 장관이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이 나토 동맹들하고 공통의 우선순위를 협의하고자 브뤼셀을 찾게 되고 오스틴 장관도 현지에서 합류한다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 블링컨 장관이 지난달 하순 처음으로 유럽을 찾아서 나토 동맹과 현안을 논의한 지 3주 만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도 급박하고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도 12일 성명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발을 멈추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군사력을 대규모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면서 사전 통보 없이 병력을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것은 유협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또 G7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여러 유럽연합 국가의 정상들도 푸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이 국제적인 긴장 완화 노력에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이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의 포격으로 군인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미국은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사태의 진정에 나선 건데요. 미국은 이미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호를 위해서 아마 개입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군사적 대응도 본격화할 겁니다.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 그러면 미국은 우선적으로 나토군이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도록 요청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단 측면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간 블링컨 장관은 일단 나토의 수뇌부들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과 나토가 전면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특히 크림반도를 합병하려고 이렇게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러시아가 궁극적인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나토군의 대러시아 공격력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많이 와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협박, 특히 이 크림반도를 합병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하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는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이 나토군하고 미군의
화학적 결합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국제정세 심도 있게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